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포토그래퍼입니다. 저에게 사진이란 벌써 20년간 제 전부였는데요. 저에게도 사진보다 소중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 사람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 좋아한 사람인지, 사랑한다는 감정을 처음 강렬하게 느낀 사람인지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분분한 의견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후자를 첫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그녀는 첫사랑일 겁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홍대의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클럽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놀러온 손님이었습니다. 야한 옷도 아니고 뛰어난 미모도 아닌데 그녀의 에너지는 자꾸 제 셔터를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음악과 춤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 보여서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영업이 끝난 어느 날 클럽 바텐더 친구들이 한 잔 같이 하자며 권했고, 조금 있다 그 자리에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텐더 막내와 친구였고, 자주 오는 단골이다 보니 바텐더들과도 친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친구였는데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서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셔터로 보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어도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감성으로 보는 세상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그녀는 사진이 점점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 대회에도 참가하고 단골바에는 사진을 전시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변한 계기는 참 별것 아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하던 중 친한 동생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승사자에 가까울 정도로 검은 옷을 좋아하고 덩치도 크고 머리도 긴 편이었던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장난이었는데, 제 생일이 바로 절기로 입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끄러워서 장난치지 말라면서 웃었는데 그녀는 웃으면서 오빠 저는 대설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눈이 좋아요. 오빠도 봄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하나도 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그녀는 왜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겨울에 산에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코와 귀가 빨갛게 변할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녀는 숲과 나무 하늘을 찍고 저는 그녀의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뮤즈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너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옅게 웃으면서 알고 있다고 오빠가 맨날 내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냐면서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를 보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싫어했다면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도 받아들여줬고 뜨거운 입술과 사랑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작은 무드등 하나만을 켜둔 채로 그녀의 카메라로 그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조명 하나로 비치는 그녀의 곡선과 그림자들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에게 사진을 찍으러 가자는 핑계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카메라로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매 순간이 황홀했습니다. 긴 머리카락, 하얀 손, 길고 쌍꺼풀이 없는 눈과 쳐다보는 밝은 갈색의 눈동자, 그리고 시원하게 웃는 큰 입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연애를 하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만남이 당연히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도 그런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나면 항상 만났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지도 않았고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이고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포토그래퍼였던 저에게 유학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고 그녀도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마음에 잘 담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지, 연애라는 굴레를 왜 씌우지 않았는지 그때 처음으로 후회되었습니다. 그녀가 유학길에 오르고 나서 한 달은 술만 마시면서 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동생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자리에 불렀는데 그녀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이서 연애를 시작했다면서 수줍게 소개했습니다. 얼굴은 몇 번 본 경험이 있어서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더욱이 그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녀의 카메라와 사진들을 발견하셨고 제가 찍은 그녀의 순수한 모습의 사진들을 보셔서 화가 나신 데다가 미술이 아닌 사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그녀의 추억이었던 사진들이 그렇게 그녀를 유학길로 내몰게 될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떠난 유학길이지만 제법 잘 적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녀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때를 다시금 조용히 꺼내 추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나갔고 그때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라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제가 그때 사랑했던 뮤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결혼을 고려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떠나게 돼서 그리고 이유도 말하지 못하고 가서 항상 마음의 짐이었다고 진심으로 오빠를 축하한다고 곧 열릴 전시회에도 참석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전시회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말이죠. 그녀를 되찾고 싶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욕심이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죽을 때까지 눈을 보면 생각날 뮤즈가 있었다는 게 행복할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을 추억하면 저는 잃어가던 열정을 찾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